그래도 합리적이네요, 나름. 어쨌든 요번 프로모션 단 4월만 이루어지니까 사업자분들 무조건 달려보세요. 제가 뭐 CPA 마케팅을 좀 해본 결과 사업자분들 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너무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CPC나 이런 광고비 몇백만 원씩 쓰시잖아요. 그 비용을 CPA에 녹여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효율이 더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네이버 답할 수가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투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기존의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 쇼핑 커넥트 베타가 오픈되었다 라는 소식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저랑 같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한테도 특별한 공지가 날라왔어요. 이것까지 조합해가지고 지금 네이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거를 사업자 관점과 블로거 관점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자한테도 중요하고 블로거한테도 중요하고, 뭐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유튜버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저희 대표님 따로 있으니까. 제가 팀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네이버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한 거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시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쇼핑 커넥트가 뭐야? 라고 말하면은 쿠팡 파트너스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쿠팡이 어떻게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확장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뭐 빠른 배송, 로켓 배송이 있겠지만 이 쿠팡 파트너스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쿠팡 파트너스, 즉 쿠팡의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죠.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즉 나의 수익과 연관이 되면은 미친 사람처럼 특정 플랫폼을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쿠팡 파트너스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이유겠죠. 특히나 쿠팡이 똑똑한 게 유튜브랑도 손을 잡았어요. 근데 네이버는 손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제가 맨날 욕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 블로그 자기네 건데 왜 쿠팡은 계속 잠식하게 하냐, 왜 너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입 벌리고 있냐, 너네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드디어 네이버가 어필리에이터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를 뭐라고 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스템을 따라해봐라.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한테 추가적인 퍼센트의 요율을 부과하고 이러한 CPA 마케팅을 독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방식을 네이버가 사용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그래요. 사업자 입장에선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이나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협찬을 줄 것 같아요. 뭐 슬프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필리에이트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최적 인플이 아니어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업자분들은 필수로 들으시고요. 뭐 블로거나 유튜버 분들도 들어보세요. 이러한 인사이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이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변화를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한테 오픈을 했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와서요. 요 쇼핑 커넥트 요거 뭐냐라고 하면은 요 쿠팡 파트너스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쿠파스, 쿠팡 파트너스 들어오시면 이런 링크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제품을 찾을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휴지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요 깨끗한 나라 휴지를 기가 막히게 팔 수 있어, 마케팅을 할 수 있어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클릭해서 링크 생성 보이시죠? 요 링크 생성해서 요 URL 복사하시고요. 요 특정한 고유 링크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그 매출액의 3%를 크리에이터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PA 마케팅이에요. 코스트 퍼 액션이고 그 액션은 매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휴지를 어떤 사업자가 뭐 1,000만 원을 샀어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0만 원에 3%, 뭐 30만 원인가요? 뭐 30만 원이 맞네요. 그게 나의 수익으로 꽂히는 구조가 바로 CPA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게 부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업자들이 미친 듯이 쿠팡 파트너스로 이제 뛰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쿠팡 파트너스를 위한 그런 전용 장,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왜 우리 터전에서 계속 쿠팡을 미친 듯이 하냐. 그래서 결국 네이버도 비슷한 유사한 시스템을 생성을 한 상태다. 이해되셨죠? 즉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필리에이트 시스템을 갈고 닦아서 오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네이버의 변화는 사업자, 그러니까 블로거, 네이버 이 3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도 부담이 없겠죠. 본인들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블로거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네이버가 변화하는 생태계를 알아야 내가 수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저 같은 사업자 마음을 아셔야겠죠. 자, 넘어와서요. 그리고 지금 블로그 쪽에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준최 2, 3인데 그대로 상위 노출 잘 돼요,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깨진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최적 인플이 무조건 상위 노출, 이런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무언가 변하지 않았나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챗GPT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올려드렸잖아요. 챗GPT 요번에 이미지 변경된 거 미쳤다. 이거 꼭 써보시고요. 제가 오늘 포스팅을 해봤는데 크게 문제없이 상위 노출됐고요. 좀 보여드릴까? 뭐 지금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탈룰라 아시나요? 탈룰라? 이 탈룰라를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주네요. 어쨌든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조건 써보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포스팅을 아침에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미리 캔버스 쓴 게 아니에요. 챗GPT 프롬프트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거 만들어줘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도 알아서 챗GPT가 만들어준 거고요. 뭐 퀄리티가 나쁘지 않죠. 뭐 이런 것들 괜찮잖아요. 뭐 이런 것들 미리 캔버스 쓰면은 돈이 들지만 챗GPT는 큰 돈이 안 들더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글은 제가 손으로 썼어요. 이 글 쓴 거 그대로 긁어서 챗GPT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글 쭈루룩 나열하고요. 해당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 프롬프트 10개를 얻을 수 있을까? 이야기의 순서대로 영어 프롬프트 제공해주고 한글로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해줘. 배경은 한국인이야. 이 정도만 좋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롬프트 복사하고요. 해당 이미지를 뭐 16:9가 가로로 긴 거잖아요. 뭐 썸네일이면 1:1이겠죠. 이렇게 16:9 사이즈로 그려주고 배경 한국인이고 사진 안에 야근 지옥이라는 문자를 중앙에 배치해. 요 정도만 주니까 요 정도 퀄리티 있는 사진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잘 활용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글을 써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 미리 캔버스 바로 구독 해지할까? 미드저니 이런 거 쓰는 거 해지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의 이미지 생성 업데이트는 혁명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저는 이제 지금 출산휴가 5일 쓰거든요. 그 사이에 충분히 연구를 할 거고 회사 복귀를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볼까 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들었고 각설하고요. 일단은 사업자분들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블로거나 크리에이터 분들은 스킵 하시면 되세요. 일단 브랜드 커넥트 들어오셔가지고 이 캠페인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스페이스 개설하기가 있고 이 광고 주시겠죠. 사업자니까요. 광고주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연동하기가 있어요. 이 연동하기는 이 스마트 스토어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뭐 순식간에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설하기 누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브랜드 커넥트 사업자분들 무조건 하시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꽤나 많은 사업자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개설을 싹 다 해놓은 겁니다. 각설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대기 중 스페이스로 뜰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톡톡 생성이라고 브랜드 커넥트에 지원하는 크리에이터랑 소통하기 위한 톡톡 생성하시면 되시고요. 이러한 식으로 연동까지 다 하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신 다음에 이 커머스 솔루션에서 솔루션 목록 눌러보시면 이 커머스 솔루션 마켓 바로 가기가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그럼 찾아보시면 이 브랜드 커넥트 쇼핑 커넥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추가하기 하시면 되십니다. 이 스텝대로 하셔야지 꼬이지 않고 브랜드 커넥트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업자분들은. 자, 요거는 돈이 들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별도 과금이 있는 솔루션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쿠팡 파트너스처럼 별도 커넥트 링크를 통해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에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가 과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고구마 장수가 계속 고구마 판다고 떠들고 있는데 여기 녹음될진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호박고구마 판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소리가 좀 들린다면 죄송하고요. 각설하고요. 자, 쇼핑 커넥트란 블라블라블라 나오지만 쿠팡 파트너스다 이겁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 네이버 파트너스 이렇게 못 만들겠죠. 쿠팡 파트너스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쇼핑 커넥트라고 이름 지은 것 같은데 요거는 브랜드 스토어나 파워 등급 이상 스마트 스토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파워 등급까지 가는 거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 거예요. 요 쇼핑 커넥트로. 그래서 기초 세팅을 사업자가 하고요. 즉 사업자가 판단하기에 요 제품은 이익률도 충분하고 마케팅을 해볼까? 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다들. 그런 제품을 설정해가지고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오픈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크리에이터가 상품을 탐색하는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에서 막 상품 검색하잖아요. 내가 어떤 제품 팔아볼까 막 검색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링크 발급 쿠팡 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링크 발급했잖아요. 그거랑 똑같고요. SNS 채널의 홍보 판매 이것도 똑같습니다. 즉 네이버 블로그에 쿠파스를 하는 게 아니고 쇼핑 커넥트 제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글의 퀄리티만 괜찮고 너무나 양산형 글이 아니라면 네이버 TV나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페널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이버는 자기의 생태계 안에 크리에이터들을 가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네이버 사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 난사하는 블로거들 다 죽여버리고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잘 활용하거나 네이버 TV 잘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은 높게 띄워줄 것 같아요. 뭐 제가 네이버 사장이라면. 어쨌든 그 다음에 일반 구매자분들이 요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를 보고 이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면은 판매된 만큼 수수료 정산해준다. 쿠팡 파트너스랑 똑같다. 근데 쿠팡 파트너스는 3%를 주죠. 근데 네이버 어필리에이트는 얼마를 줄지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대략적으로 얼마 줄지 정도 유추를 해보는 거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은 쿠팡보단 좀 더 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네이버 사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이 쿠팡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요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스토어사, 뭐 저 같은 사업자죠. 사업자가 직접 진행할 상품과 사용료, 즉 수수료율을 설정해서 주도적 마케팅 진행 가능.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실제 물건을 판매했을 때, 즉 사업자한테 매출이 꽂혔을 때만 사용료가 발생하는 합리적인 개념, 즉 CPA 개념. 특정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만 이 코스트가 드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겠죠. CPC, 즉 파워링크 이런 것들은 클릭만으로 그냥 비용이 발생하지만 CPA는 훨씬 안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새 같은 불경기에 사업자들이 비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마케팅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이 CPC를 점점 죽이고 CPA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참 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CPA 개념이 나왔으니 사업자들 무조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네이버한테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뭐 네이버가 저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네이버의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넘어가고요. 아, 네이버한테 좀 돈 받아보고 싶네요. 저도 맨날 유튜브만 돈을 주고 넘어가고요. 네이버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검색이나 광고 외의 외부 유입과 판매를 확대, 즉 마케팅의 채널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자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CPA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고 결정만 하고 세팅만 해놓으면은 크리에이터들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다다다닥 달라붙으면서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이런 데다 살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요 상품별, 크리에이터별로 이 데이터를 분명히 줄 거예요. 어떤 데이터, 클릭이 발생했고 전환이 이루어져가지고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CPA를 하고 안 팔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을 죽여버리고 이거를 반복하면은 분명히 매출이 상승될 것이라 확신하고, 저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온 거예요. 잘 팔리는 제품만 죽어라 패고 안 팔리는 거 바로 죽여버리고 이거의 순환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고 스마트 스토어 성공시켰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쇼핑 커넥트 비용이 얼마냐? 7%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뭐 기본적인 네이버 수수료도 있겠죠. 이걸 차치하고 요 CPA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판매가액의 7%를 네이버한테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수수료가 7%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4월에 대박 이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이버 홍보하는 사람 같네요, 지금. 어쨌든 자, 이 7%를 네이버에서 무료로 환급을 해준다고 해요. 즉 내가 특정 제품에 7%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CPA 마케팅을 할래요 라고 딱 정해놓은 제품이 있는데 실제 매출이 발생했네? 그러면은 그 7%의 수익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어차피 돈이 안 들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만 네이버가 지원해주는 거는 7%까지입니다. 즉 내가 특정 제품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싶어. 이익률이 너무 충분한 제품이라 크리에이터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어서 한 10%로 수수료를 설정했으면은 요 7%까지만 환급을 해주고요. 나머지 3%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겠죠. 그래도 합리적이네요, 나름. 어쨌든 요번 프로모션 단 4월만 이루어지니까 사업자분들 무조건 달려보세요. 제가 뭐 CPA 마케팅을 좀 해본 결과 사업자분들 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너무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CPC나 이러한 광고비 몇백만 원씩 쓰시잖아요. 그 비용을 CPA에 녹여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효율이 더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뭐 네이버 답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요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서비스 지들이 얘기하잖아요. 블로거, 인스타, 유튜버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함께 상품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 즉 쿠팡이 하던 거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쿠팡처럼 영역을 넓히겠다. 쿠팡을 죽이겠다. 제대로 싸워보자. 뭐 이런 겁니다. 다만 요 베타 기간이 있어요. 베타 기간. 4월부터 3개월간, 즉 4, 5, 6, 3개월 동안 베타 기간인데요. 사업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아니죠. 선정이 된 사람만 가능하고요. 지금 특정 인플루언서 몇 분들한테 네이버한테 공지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 블로거들한테는 아직은 연락이 안 왔는데 4월 1일에 선정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물론 저도 신청을 했지만 안 되겠죠. 뭐 되면 좋고요. 어쨌든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안 되셨더라도 이 6월 이후에 정식으로 오픈이 되면은 모든 블로거한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요 판매 링크 만드는 시스템이.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준비하면 되시는지 그것도 이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뭐 재밌지 않나요? 전 재밌더라고요. 뭐 하나 아쉬운 게 이거죠. 지금까지 공지를 보면은 요 쇼핑 커넥트 권한을 가진 모든 크리에이터, 즉 네이버가 일단 선정을 해야 요 커넥트 링크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뭐 네이버 입장에서 당연하죠. 원래 네이버는 처음에 무슨 시스템이 나오면은 이 파일러팅을 해요. 최적화보다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네이버 당연한 거죠. 뭐 이게 싫으면 어쩌겠습니까? 네이버를 떠나야 되지만 요번에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저희 같은 일반 블로거한테도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거 분명히 좋은 부업 수단이 될 것 같거든요. 각설하고요. 자, 어쨌든 브랜드 커넥트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휴 형태를 체크할 수 있고요. 요 캠페인 제휴는 일반적인 브랜드 커넥트예요. 뭐 제품을 제공해주고 특정 리워드 뭐 2만 원, 3만 원, 뭐 몇만 원 제공하면서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선정하는 그런 구조고요. 요거 말고
여기 요 쇼핑 커넥트가 요 CPA 개념입니다. 요거 사업자분들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또 일반 블로거들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뭐 제가 미안할 건 아니죠. 네이버 선택이니까. 요 크리에이터 찾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블로거가 사실은 브랜드 커넥트에서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를 많이 밀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선정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고 슬프죠. 나도 돈 벌어볼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의 장벽이 너무너무 높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슬픕니다. 넘어가고요. 근데 광고주 입장, 뭐 제가 이중적인 지위잖아요. 광고주이기도 하면서 블로거기도 한데 저한테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인플루언서가 대단해 보여요. 뭐 상위 노출 이런 개념을 사업자분들이 뭐 이 사람이 최적화냐 준체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요 인플루언서 딱지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다. 그래서 억울하시면 인플루언서 다셔라 라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넘어가고요. 자, 드디어 요 쇼핑 커넥트 한번 가서 상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요 하단에 요 진행 상품 등록하기가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상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까 스마트 스토어에 연동된 나의 제품들 있죠? 그게 나와요. 그 중에서 이익률이 충분하고 홍보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셀렉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그래도 빅파워 등급 3개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뭐 1700개나 되죠.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셀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본업이 프린터 팔이니까 프린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는데 네이버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죠. 7%에서 5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이 10,000원이라면 7%가 700원이겠죠. 50%가 5,000원이죠. 이 정도 영역 안에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가 7%라 나름 부담되긴 하는데 이익률이 충분한 제품은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션 이쪽이 상당히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의류나 패션은 상당히 이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만 식품 쪽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식품 쪽은 원래 이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 가등이나 마진율이 낮은데 요 7%나 제공하면서 브랜드 커넥트 이용해 CPA 할까? 좀 의문이고요. 이익률이 높은 제품 위주로 요 쇼핑 커넥트가 붐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셀렉을 하고 쇼핑 커넥트가 오픈이 되면은 다음 달 1일 전까지 진행 취소나 변경 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재고 없는 제품 계속해서 주문 들어오면은 이제 쇼트 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자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다 등록해놨습니다. 한 10개 정도 해놨고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데이터 변동사항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팔렸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회가 뭐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네이버의 선택이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향후에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한테도 배분이 되지 않을까. 모든 블로거한테 그냥 오픈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일반 블로거 분들도 충분히 수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예시를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맨날 드는 예시 있죠. 제가 뭐 쿠팡 파트스를 많이 해보진 않았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쟁도가 굉장히 세면서 단가가 높은 뭐 PC나 노트북 뭐 이런 것들 저희 같은 일반 블로거가 사실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봐서 갤럭시 S25 울트라인데 케이스 중에서도 카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검색량이 좀 되죠. 이 정도면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저 정도 수준에 뭐 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아직도 돼 있네. 그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러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어필리에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세부의 세부 키워드로 뭐 잘 짜가지고 구성을 해보시면 분명히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거고요. 동일하게 뭐 이런 링크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특정 인터넷 비교 사이트 이런 거 뒷광고 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뭐 CPA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추해 보입니다. 솔직히. 사람 자체가 굉장히 추해 보여요. 본인이 법을 어기면서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서 나 돈 벌고 있어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공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는 법은 지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보세요. 좀 비열하게 법을 어기면서 뒷광고를 하면서 돈을 벌냐? 아니면 좀 내가 돈을 좀 못 벌지라도 그냥 법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돈을 벌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고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뭐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더라고요. 흑화를 하고 내가 남을 좀 이용해 먹고 그리고 법을 어느 정도 어길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잘 사는 거 이런 거를 오랫동안 보면서 뭐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뭐 공정의 문구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블로거분들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거 아예 안 쓰고 인터넷 비교 사이트 이런 거 하면서 나 돈 잘 벌고 있어요 스레드에 막 쓰는데 이 사람들 뭐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법을 위반하는데 돈을 잘 버니까 끝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구린 마인드라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요 문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누군지 다 얘기하고 막 싸우고 이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애기도 생기고 몸을 사려야겠죠. 그래서 뭐 아닥하고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뭐 제가 이런 욕해봤자 또 저를 욕하더라고요. 돈도 못 버는 그지인 주제에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비난하냐 이러는데 그런 비난글이 뭐 그 강의파리 카페에도 올라왔어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제가 멤버십도 사실은 뭐 다 접고 강의파리 욕도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넘어가는 거죠. 제가 뭐 공개 저격을 해봤자 이길 자신도 없고요. 저는 사실 뭐 자본력이 훨씬 딸리는데 법적으로 소송 가면 내가 지겠지 뭐. 넘어가고요. 이건 되게 화났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블로거분들이나 뭐 유튜버분들, 인스타 블로거분들이 요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하시게 된다면 준최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세부 키워드 들어오셔가지고 잘 써보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안전하다고 소문이 난 게 요 케이스 이 글자에다가 링크 넣는 거였죠. 요 링크 어떻게 넣는지도 다 말씀드렸었어요. 다이렉트 링크 말고 뭐 간접적으로 링크 넣으시고요. 뭐 클릭하셔가지고 카페 쪽으로 넘어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쿠팡 파트너스 뿌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남았더라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다이렉트 링크는 조금 자제해 보세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퍼센트가 우리 같은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라고 했죠. 즉 네이버가 이거를 꿀꺽할 수 있다고요. 다만 이 7% 중에 어느 정도는 매출이 발생한 크리에이터한테 배분을 해야겠죠. 이 배분을 얼마 정도 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 파트너스가 3%라고 했죠. 다만 이제 쿠팡이 3%밖에 할 수 없는 거는 쿠팡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 구조가 있어요. 이 수수료 안에서 3%를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설명하려면 깁니다. 넘어가고 어쨌든 쿠팡이 크리에이터한테 3%를 주기 때문에 네이버가 쿠팡을 죽이고 싶다면 3%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 7%에서 50대 50으로 나눠도 3.5%잖아요. 나쁘지 않은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쿠팡보다 많이 줄 것 같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뭐 제가 네이버 사장이라면 그럴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제 주제에 유출을 해보고요. 어쨌든 나머지 수수료 차익은 네이버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CPA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도 뭐 돈만 내는 거냐? 절대 아니죠. 이 대가로 본인이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블로거나 유튜버, 인스타 이 사람들이 뿌려주고 홍보해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변화가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해요. 네이버 셀러 크리에이터 결국 3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고,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입이 막 닳도록 네이버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나와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이버가 이번에 굉장히 잘 준비를 했고, 이게 성공을 하면은 다시 한번 네이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또 넘어오면은 일반 블로거 분들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베타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6월에 오픈이 될 커넥트를 대비해가지고 세부 키워드에 뿌려놓는 전략 하시라 충분히 되실 거다 말씀을 드렸고, 대형 키워드는 어차피 저희가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소규모 키워드라도 몇천원, 몇만원씩이라도 쌀알 모으기 식으로 긁어보자, 이게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 사업자분들 서브 블로그 한번 파보세요. 메인 블로그는 공식 블로그로 키우고요. 제가 이거 공식 블로그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서브 블로그도 왜 생성을 하셔야 되냐, 이것도 제가 다음에 오픈을 할게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직접 마케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2%를 환급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공식 블로그로 키워보시고요. 서브 블로그를 하나 파가지고 이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지원 사격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다중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세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뭐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뭐 이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부업자 입장에서는 뭐 최적 인프는 아니더라도 이 세부 키워드 쪽 잘 쌓아 놓으시길 바랄게요. 뭐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뭐 핸드폰 케이스라고 가정하면은 갤럭시도 있고 25도 있고 갤럭시 24, 갤럭시 22, 아이폰 15, 16 굉장히 많은 카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뿌려놔가지고 내가 이미 그 키워드에 대한 레벨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쇼핑 커넥트가 오픈했을 때 그때 쪽쪽 빨아먹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네이버의 변화를 캐치해가지고 내가 이걸 조금 이용해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을까,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커넥트 이용하시는 분들 쇼핑 커넥트도 비슷한 기준으로 오픈을 해주겠죠. 좀 빡치는 게 이유수 1,00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직전월 방문자 1만 명, 이건 좀 쉬워요. 일방문자 한 3, 400명만 되면 되니까 이거는 한 3, 4개월 블로그 키우시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요 이웃수가 좀 짜증난다고 해요. 요 말이 이웃수 1,000명이지 이거 언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또 빡치는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이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이웃을 늘리는 거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게 성행이다, 요 불법 프로그램이 또 인기더라 라는 제보를 받아서 요 정도 가격 하더라고요. 뭐 요거 결제하겠죠. 5만원 정도. 뭐 1,000명이 결제해봐요. 그럼 수천만원 또 이 사람들 버는 거거든, 불법 프로그램으로. 그러면서 또 뒷삭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요 뭐 대행사 중에 뒷삭하는 거 많죠. 뭐 병원, 전문 기관 이런 사람들이 대행사한테 돈을 주고 서로 이웃을 늘리는 거 요청을 하면은 요 대행사들은 막 돌면서 서로 추가한 다음에 이웃수 늘린 다음에 몰래 뒤에서 삭제해 버리는,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죠. 이거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나름의 뭐 준최적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자분들 잘 활용하고 계시고 노출시키고 있어가지고 뭐 이걸로 괜찮게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뭐 최대한 불법적인 거 아니면 그냥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고, 나중에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오픈하면 뭐 제가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한테 CPA 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을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뜬금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CPA 링크 뿌리면 당연히 강퇴시켜 버리죠. 그래도 저랑 이제 연관이 있는 분들
분들은 당연히 오픈을 해드리고 같이 잘 되는 구조로 저는 카페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인프라를 잘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네이버한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여드릴까?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여기 있네. 블로그 포맷이나 서이추 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 서이추 모임 클릭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서로유 추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1000명을 모아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오픈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 기존에 여기 무당벌레님 1000명 만들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유 추가를 하는데 대행사들이 뒷삭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팔거나 이거는 조금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카페 쪽에 장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쇼핑 커넥트를 위해서 이웃수 1000명을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제발 뒷삭 좀 하지 마세요.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뒷삭을. 이런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추가가 돼. 그러면 뭐 매번 방문해가지고 서로 교류는 하지 못할지언정 뒷삭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커뮤니티 활용만 하시고 뒷삭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그분 제가 강퇴시킬게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되시고 요 준최적화 카페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키워왔는지 이런 것도 제가 별도로 나중에 컨텐츠로 다룰게요. 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입이 마르고 조금 힘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쇼핑 커넥트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사업자 관점이랑 블로거 관점에서 모두 다 아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업자들도 준비하시고 블로거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얘네가 정식 오픈됐을 때 최대한 많이 빨아먹자, 돈 벌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네이버가 지금 쿠팡한테 밀렸죠. 쿠팡이 더 크잖아요. 멤버십 가입자도 많고 총 거래액도 많기 때문에 네이버 앞으로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의 네이버 어필리에이트 시스템을 통해 네이버가 쿠팡을 잡아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자 입장에서 쿠팡은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무 셀러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관점에선 네이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블로거 입장에서 미운 게 많죠. 사업자 입장에선 너무나 많이 도움을 받은 채널이기 때문에 좋으면서 싫고 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